영어를 못 봤을 때 성균관대를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알아볼 텐데, 성균관대학교는 어떤 학교죠? 일단 연고대랑 이번에 각축전을 벌이게 된 학교고, 연고대가 주로 나군에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가군을 쓴 학생들은 연세대나 고려대를 나군에 쓰면서 가군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군의 학생들의 점수대가 좀 더 낮은 편이에요. 성균관대 기준으로 나군 학생들의 입결이 좀 더 낮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좀 더 높았다면 나군에는 고려대나 연세대를 쓰고 가군에 성균관대를 썼을 텐데, 본인들이 이제 검토해본 결과 그 전략으로는 둘 다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군에 성균관대를 쓰면서 연고대를 포기하는 그런 점수대인 거죠. 그런데 너무 아쉬운 포기를 하는 경우도, 혹은 점수가 남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불안 때문에 포기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컨설턴트들이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가군의 경우 인문계 자연계에는 국어를 40%, 25% 각각 반영하고요. 그 다음 수학은 가형이든 나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0%를 인문계에서 보고요. 자연계는 반드시 가형이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탐구의 경우에는 사회랑 과학을 20%씩 반영하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사탐은 안 되고 과탐만으로 35%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국어의 반영 비중이 15% 줄어들고 탐구의 반영 비중이 15%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영어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결국에는 영어의 반영 비중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영어의 반영 비중이 적은 것은 아닌 것이, 서강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어의 반영 비중이 되게 적어요. 그런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자, 영어 가산점 부여 방법을 보셨을 때 천점만점 기준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자, 물론 자연계랑 좀 다르다는 게 좀 독특하긴 한데요. 인문계 예체능계는 2등급을 3점이나 감점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3등급은 8점, 4등급은 14점 이런 식으로 영어를 못 봤을 때 성균관대를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등급이 또 간당간당한데, 저라면 2등급이면은 성균관대를 안 쓰고 차라리 뭐 서강대나 다른 학교를 도전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 2등급의 최상위권들은 성균관대를 좀 덜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내가 영어 2등급이다라고 하면 나군의 고려대를 쓰는 방식으로 저는 접근할 것 같습니다. 나군의 고려대가 좀 더 영어 감점이 적기 때문에 2등급으로 해서 영어 감점을 적게 받아서 고려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대신에 가군에서 성대를 쓰는 짓은 안 할 거예요. 내가 2등급인데 나군을 성대를 안 쓰고 고려대를 썼다라고 하면 두 개를 다 상향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가군은 성대 말고 다른 학교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대를 택할 거냐 성대를 택할 거냐, 이 차원은 나군에서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가군에서 또 성대를 쓸 게 아니라 가군에서 서강대나 좀 영어의 그 감점이 적은 학교를 골라야 된다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예전에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딱 뭐 얘가 1등이다 2등이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동의도 분석이 좀 덜 맞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학생마다 어떤 학교 유리한지에 따라서 그 유리도 분석이 가장 중요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리도 분석에 대해서 이제 학원장님들에게 다 교육을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최대한 나중에 영상에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랑 수학을 잘 보는 학생들은 인문계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연계열에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수학을 가형으로 받고 탐구를 과탐으로 봤어도 국어를 많이 잘 봤다라면 인문계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과탐을 좀 못 봤어요. 근데 국어를 잘 봤어요. 근데 성대는 꼭 가고 싶어요? 그렇다라면은 인문계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수능 성적을 100분위가 아니라 영역별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단 사회, 과학, 탐구, 외국어, 한문, 인문계, 수학, 가는 100분위를 활용한 자체 표준 점수를 주고요. 이 자체 표준 점수가 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산정하고 나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까다롭겠죠. 해서 저희가 이제 정식 컨설팅을 12월 4일부터 14일까지를 실속, 그 다음에 15일부터 24일까지를 핵심으로 나갔는데, 핵심은 지금 예약이 다 찼고 실속이 오히려 예약이 덜 찼어요. 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늦게 컨설팅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막 몰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컨설팅 문의는 저희가 이제 그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링크를 영상 그 밑에 뭐 설명이라든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 타고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문의가 너무 많아서 단순 상담은 좀 어렵고 예약 문의 위주로만 받고 있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영어의 가산점은 2등급에서 3점이나 감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큰 점수의 감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이제 우리가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과를 다시 보는 거죠. 네, 보시면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나군에 119명, 그 다음에 가군에 138명, 경영학은 나군에 75명, 글로벌 리더학이 나군에 3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한 건 요새 거의 안 외우려고 하는데 성균관대는 이 가군 나군 편제를 잘 외워둬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이 나군인데 그래서 인문계열을 쓰는 학생들은 나군에 있는 연고대를 안 쓰고 여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점수대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보통 성균관대를 쓰는 학생들은 가군의 성균관대를 쓰면서 이 학생들은 주로 영어를 1등급 받은 학생들입니다. 2등급 받은 학생들은 서강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가군의 전략을 사회과학 계열에서 영어 1등급 받은 학생들이 여기에 쓸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2등급이면 성균관대를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쓰고 그 다음에 나군의 연고대를 쓴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 계열은 항상 인문과학 계열보다 정시 입결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연고대 전략을 짠다면 내가 영어 2등급이다. 그럼 여기를 안 쓰고 차라리 고려대를 쓰고 고려대 대신에 고려대를 이제 확실하게 질렀으니까 나군에서 가군에선 성대를 안 쓸 겁니다. 가군에는 어차피 여기 있는 학과들은 다 높은 학과들이에요. 그래서 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영어 2등급이라면 안 쓰고 서강대나 아니면 다른 학교를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꿀팁을 풀었지만 또 학생의 개개인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정식 컨설팅을 문의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시간 답변 카톡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단순 문의는 좀 힘들어요. 단순 문의는 영상에 달아주시면 저희 그 편집팀이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아마 달아드리긴 할 거예요. 자, 사범대학 교육학이랑 한문교육이 나군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생각보다 한문교육이 가끔 뚫리는데 올해는 전 안 뚫릴 거라 봅니다. 왜 안 뚫릴 거라고 보냐면요. 이따가 제가 경쟁률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영상학이 15개, 의상학이 16개. 개라고 하면 안 되죠? 명수. 영상학이 되게 좋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기도 높고요. 경쟁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상학은 어떤지 살펴보고 나군에 또 자연과학 계열이 있고 전자전기공학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군에 공학 계열이 있는데 와 이번에는 아마 이거 추합이 많이 안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도 추합이 많이 안 빠질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성균관대 공학 계열은 이번에 그 이유는 아시죠? 이번에 조국 사건 때문에 죄다 다 학교들이 수시에서 내신 컷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조만간 영상을 한번 올릴게요. 너무 화가 많이 나니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학은 45, 반도체 시스템 공학이 18명, 그 다음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이거 글바메라고 하거든요. 글바메가 10명, 의예과가 15명, 건설환경공학부가 30명. 저는 이거 한번 공략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대를 가고 싶은 이과 학생인데 점수가 좀 모자란다. 그러면은 괜히 공학계를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건설환경공학부로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좀 입결이 확실히 낮을 거예요. 일단 건설환경공학부가 좀 비인기 학과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전공 예약을 하면서 이 학과를 개설해놓은 이유는 이 학과가 앞으로 나와서도 수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폐강을 하는 겁니다. 합치거나. 예체능계 같은 경우에는 뭐 실기가 좀 들어가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할게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삼성전자와의 협약으로 체결된 계약학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의과대학 뭐 높은 거는 이미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성균관대 의대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이제 가고 있고 여기도 2등급 받은 학생은 성균관대 의대를 절대로 못 붙을 겁니다. 그래서 유리한 학교 위주로 의대를 공략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식 컨설팅 되게 기대됩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4일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실질적인 진행은 이제 그 학교별 그 표준 점수 발표 때문에 12월 7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요. 되게 기대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이 좀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성균관대학교의 그 경쟁률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건 좀 짧은 영상이 될 테니까 바로바로 팔로우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